네, 이번 시간에는 마플 교과서 163페이지에 2차 함수 그래프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가 선생님이 이제 져주시는 모든 고등학교를 봤을 때 이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는 딱히 물어보는 데가 하나도 없었던 것 같고, 이게 만약에 굳이 나온다면은 너희들 기말고사 때 도형의 이동, 즉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 설명하면서 절대값 기호가 나올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강의를 보고 그다음에 마플 교과서를 푸신다면은 따로 절대값 관련된 문제는 안 풀고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과정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원래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우기로 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냥 오로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아볼 거고, 간단한 문제 몇 개만 풀어본 다음에 이번 시간 좀 꽤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64페이지의 2차 함수 그래프 보겠습니다. 이 2차 함수의 그래프 보시면 우리가 보통 2차 함수라고 하면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와 같은 꼴로 우리가 알고 있으며, 근데 우리가 이런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너희들이 2차 함수 그래프 그려주실 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최고차항 이 a입니다. 최고차항 a에 대해서 너희들이 한번 살펴볼 수가 있다. 뭐 간단하게 첫 번째로 우리는 먼저 이 a의 부호에 대해서 볼 건데,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까? a의 부호가 양수이면 2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는 그래프가 생기고요. U자 모양으로 생긴 거는 우리가 아래로 볼록이라고 해요. 아래로 볼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우리가 U자 모양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겼으면서 이거는 우리가 2차 함수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위로 볼록하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 최고차항 a를 통해서 우리가 a의 부호가 양수인지 그리고 음수인지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이고 위로 볼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뭐 이건 당연한 개념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주시면 되고, 선생님 a가 0일 때는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우리가 2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최고차항 개수 a는 당연하게도 0이 될 수 없으면 너희는 이제 알고 계셨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보면은 우리가 이 최고차항 a를 통해서 물론 a의 부호에 따라서 2차 함수가 뭐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냐 아니면 뭐 위로 볼록하게 생겼냐를 알 수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a의 절대값을 통해서도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더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절대값의 부호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크면 클수록이라고 해야죠. 클수록이라고 하죠. 클수록, 그리고 크가지 작을수록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뭐 당장에 우리가 그냥 a가 양수라는 가정하에서 절대값 a가 클수록 작을수록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무조건 a가 0보다 크다라는 게 아니다. 나 이거 너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a가 0보다 큰 거를 가져오기 위해서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a는 일단 양수이면서 그 절대값 a가 크대요. 그러면 2차 함수는 뭐 당연하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로 생겼겠고, 이 절대값 a의 값이 크면 클수록 2차 함수의 폭은 점점 더 좁아지는 걸 알고 있어요. 폭이라 하면 이 2차 함수 여기가 나타내는 길이를 폭이라고 하는데, 이 절대값 a가 크면 클수록 이 2차 함수 모양이 폭이 좁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가 작을수록이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 2차 함수는 폭이 아주 넓어지게 되는 걸 너희들이 살펴보실 수 있겠다. 뭐 우리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시면 y는 x제곱하고 y는 4x제곱을 그려보시면 y는 x 그래프가 일단 0,0을 지나니까 다음과 같이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으면,
이 y는 4x 제곱의 그래프는 지금 1보다 더 절대값이 더 크죠. 따라서 더 폭이 좁게 다음과 같이 그려지는 걸 너희가 아실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최고차항 A에 대해서 A의 부호에 따라서 이차함수 그래프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A가 클수록 작을수록 이 이차함수의 모양도 달라지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로 너희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바로 꼭지점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아주시면 되겠다. 자, 이 꼭지점을 구할 때 이 꼭지점은 이차함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차함수를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y는 이거 이제 예를 통해서 보니까 예를 통해서 먼저 너희한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x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이런 2차 함수가 있다라고 해보자. 내가 이러한 2차 함수의 꼭지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다음과 같은 2차 함수를 완전 제곱식꼴로 나타내게 되는데 완전 제곱식꼴로 나타내주시면 앞에 최고차항 개수 2니까 2로 묶어주시고 어디까지 묶어주시면 되냐면 x제곱에 여기 1차항까지 같이 묶어주시면 되겠어요. 2x제곱 2 곱하기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4x라는 거를 확인해 주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더하기 3이라고 쓰시고 우리가 지금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완전 제곱식꼴이 되기 위해서는 플러스 1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여기서 이제 플러스 1이 필요한데 플러스 1을 하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래프와 달라지게 되니까 그래프와 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뒤에다가 마이너스 1까지도 써줘야 원래 식과 똑같은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만 필요하지 마이너스 1은 지금 이 완전 제곱식꼴을 만드는데 하나도 필요가 없잖니? 따라서 안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그대로 놔두시고 네, 마이너스 1은 밖으로 나가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런 거 빼줘서 마이너스 2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나머지 상수랑 3을 써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음과 같은 2의 x-1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1이라는 약간 좀 완전 제곱식꼴의 형태의 2차 함수를 알 수 있는데 여기서의 우리가 꼭지점을 구해주시라고 하면 꼭지점은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 완전 제곱식꼴을 0을 만드는 x값 즉 여기다 x에다 1 넣으면 1-1이니까 0 되죠. 따라서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의 y좌표는 이 뒤에 나와 있는 상수 그냥 1을 여기에 써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차 함수의 꼭지점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최고차항 개수와 그다음에 절대값을 알아야 되고요. 꼭지점을 알아야 되고 정말 내가 완벽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이차 함수의 x절편과 y절편을 찾아주실 줄 있어야 됩니다. 그럼 먼저 이제 선생님 x절편이 뭐예요? 하시는 여러분들께 x절편이란 뭐냐면 y가 0일 때의 x값을 말합니다. y가 0일 때의 x값을 우리가 x절편이라고 부르고 y절편이라는 건 뭐냐면 반대로 이번에는 y가 0이 아니라 x가 0일 때의 x가 0일 때의 y값을 말하게 됩니다. 이것만 찾아주시면 되겠다. 근데 우리가 이제 x절편하고 y절편을 구하실 때는 이 다음과 같은 완전 제곱식꼴이 아니라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의 우리가 함수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 뭐 여기 예로 나와 있어서 이 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x절편과 y절편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y는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고요. 4x 플러스 3이고 보시면 얘는 약간 좀 x절편 구하기가 힘들겠다. 그래서 이 예로 말고 다른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3이 아니라 뭘로 하면 여기 5로 바꿔볼까요? 5로 바꿔봅시다. 5로 바꿔보시면 우리가 먼저 y절편을 좀 더 구하기가 편해요. 뭐냐면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의 y값이니까 x에다가 0, 0 대입하시면은 지금 뒤에 플러스 3만 살아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y절편은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좌표로 표현을 하시면은
x가 0일 때 y 값이 3이니까요. 좌표를 무시하시면 x가 0일 때 y 좌표는 3이다라고 써주실 수 있겠지. 그리고 두 번째로 x절편 구해주시면 x절편은 구하기가 꽤나 까다롭습니다. x절편은요 y가 0일 때의 x값이니까 여기 y에다가 0 넣으시면 어떤 식의 꼴이 되냐면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은 0이 되고요.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약간 2차 방정식의 꼴인 거 우리가 확인해 주실 수 있겠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인수분해 해주시면은 2x고 그 다음에 x고요. 네, 여기 마이너스 5가 되기 위해선 여기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1이 돼요. 우리가 인수분해를 완료해 주실 수 있겠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x의 절편은 2분의 3하고 1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각각 좌표로 표현해 보시면은 뭐 여기다 적을게요. y가 0일 때 x절편은 y가 0일 때의 x값이 2분의 3이니까요. 2분의 3, 0이라고 쓸 수 있고 그리고 1, 0이라는 이렇게 두 개의 x절편이 여기서는 나오는구나. 근데 뭐 x절편은 상황에 따라서 나오지 않을 수도 그리고 하나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함수에서는 지금 우리가 두 개의 x절편이 나오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통해서 최고차 함계수 a와 꼭지점과 x절편, y절편을 찾아주시면은 완벽하게 2차 함수를 그릴 수가 있으면서 여기다가 잠깐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차 함수 그래프를 구하기 위해서는 최고차 a를 일단 살펴봐야 돼요. a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2차 함수의 꼭지점을 구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2차 함수의 x절편과 y절편 이 네 개를 구하시면은 너희가 사실 아무 문제 없이 2차 함수에 대해서 그려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예 살펴보시면서 2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슬쩍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에 나와 있는 예제로 갈까요? 책에 나와 있는 예제를 보시면 어디 봅시다. 뭐가 편해요? 여기서는 사실 다 어려운 것들이 나와서 뭐 이런 예 한번 보시죠. 우리가 y는 3x제곱이고요. 더하기 6x고요. 네, 플러스 4라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로 판단해 주셔야 될 게 최고차 함계수 a가 어떻게 생겼나 보시면 지금 최고차 함계수는 3인 거 알 수 있죠. 따라서 내가 이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구나를 일단 먼저 알아주시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꼭지점을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지점을 찾아보게 되시면 y는 3으로 묶었을 때 x제곱 플러스 2x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더하기 4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라고 써주고 여기서 플러스 3이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3 해가지고 뒤에 4랑 빼주시면은 그 뒤에 플러스 1만 남는 거 너희들이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꼭지점을 찾아주게 되면 꼭지점의 좌표로는 이 다음과 같은 완전제곱식구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1이라고 써줄 수가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추가로 x절편과 y절편을 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x절편입니다. 우리가 x절편 구하기 위해서는 x절편이라 함은 아까 저희도 얘기했지만 y가 0일 때의 우리 x값 구하는 거죠. y가 0일 때의 x값이니까 원래의 함수 y값에다가 0 대입하신 다음에 그대로씩 써보시면은 3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4는 0이 된다는 거 우리가 아실 수 있겠다. 우리가 이제 이 2차 함수를 풀어보려 했더니 지금 너희들이 딱 봐도 인수분해가 좀 쉽지 않은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얘가 실수를 갖냐, 실근을 갖냐, 아니면은 허근을 갖냐를 좀 살펴보시기 위해서 우리 판별식 D를 한번 해보시면 판별식 D는 B'의 제곱이니까 9 나오고요. 마이너스 AC 나오는데
이 값이 마이너스 3 나오면서 판별식 t가 0보다 작은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에서는 서로 그러니까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요. 실근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좌표평면에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죠. 따라서 여기서의 x절편은 존재하지 않는 걸 우리 알 수 있겠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y절편 구해줄 건데 y절편은 이제 아까 전에도 이제 설명했듯이 x가 0일 때 x가 0일 때의 y 값이었어요. 우리 여기 식에다가 x에다가 0 집어넣으시면은 y는 4 나오는 거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y절편은 4가 나오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좌표로 표현하시면은 x가 0일 때 y 값이니까 x가 0일 때 즉 0, y는 4다라고 써주시면은 너희들이 이 y절편에 대한 좌표도 구해주실 수 있겠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좌표평면 그려주시고요. x축과 y축 그려주시고 그런 다음에 먼저 꼭지점을 먼저 표시를 합니다. 꼭지점 마이너스 1,1이니까 뭐 마이너스 1,1 여기 이 정도로 갈까요? 이 정도로 합시다.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x절편은 일단 없으니까 표현하지 못하고요. y절편 0,4를 구해주셨죠. y절편 하나, 둘, 셋, 넷 하시면은 여기까지 0,4가 자, 이 마이너스 1,1을 지나고 0,4를 지나면서 최고차함계수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너희들이 그려주시면 다음과 같은 2차 함수를 너희가 그려주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지금 표면의 2차 함수가 y는 3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4인 걸 너희들이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앞에서 내가 얘기는 안 드렸지만 2차 함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2차 함수에 바로 이 축을 구하는 거야. 2차 함수는 특이하게 축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이 축의 방정식은 지금 너희들도 보다시피 직선인 거 보이죠? 이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실 수 있냐면 축의 방정식은 x는 써놓으시고 꼭지점에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축의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구해주실 줄 있어야 됩니다. 이 2차 함수는 항상 이 축의 방정식에 대해서 대칭인 걸 너희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으니까 그때의 기억 떠오르시면서 축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었지 라고 생각하시고 굉장히 고등학교 때 와서는 중요한 방정식이 되니까 너희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최고차함계수 a 그리고 꼭지점 그리고 x절편과 y절편을 알면 정확하게 그릴 수 있지만 우리가 다음과 같이 x절편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사실 그래프 그리는데 그렇게 문제는 없다. 따라서 우리가 이 다음과 같이 2차 함수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구하는 2차 함수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희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구해주시려면 가장 제일 중요한 순으로 먼저 말씀드리려고 먼저 얘기를 하면은 지금 여기 1, 2, 3번 순으로 너희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먼저 최고차함계수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2차 함수의 그 모양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1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지 못해. 자, 이 두 번째 꼭 꼭지점을 너희들이 구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꼭지점을 구해주실 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과 같이 완전제곱식꼴로 바꿔줘요. 꼭지점 구하실 때는 항상 완전제곱식꼴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를 너희들이 잊지 마라. 완전제곱식꼴로 바꿔줘야 되는 걸 너희들이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서 꼭지점 좌표 구해주시는 것까지 해주시면 되겠다. 사실 x절편하고 y절편은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0,4를 지난다는 걸 모른다고 쳐봐. 모른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어차피 알고 있는 건 1, 2번을 통해서 최고차함계수 a가 3이니까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꼭지점 마이너스 1,1 보였으니까 대충 우리가 이렇게 좀 그려지겠잖니. 이렇게 그리든 아니면 이렇게 그리든 사실 너희들이 마음대로 그릴 건데 우리가 y절편을 알면 좀 더 자세하게 그릴 수 있다. 한 그 정도의 차이니까 나중에 가서 이제 y절편하고 x절편이 많이 익숙해지신 분들은 굳이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서라도 너희들이 그래프를 그려주실 줄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160
4번 4페이지에 이제 3번은 방금 설명했고요. 4번은 이제 여기서 결국 말하는 게 뭐냐면 y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건 지금 뭐라고 설명하는 거냐면 이렇게 완전제곱 식볼로 만들어서 뭐 꼭지점 좌표 구하라는 겁니다. 그게 사실 내용이니까 딱히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165페이지에 5번 이차함수 그래프와 개수의 부호판 점 너희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의문은 이거야. 우리의 의문이 뭐냐면, 아니 우리가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리는데, 오케이 최고창 A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알겠어. 뭐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라서 뭐 아래로 오르기다, 위로 오르기다 이런 거 알았고, 꼭지점 찾는 거 알았고, x절편하고 y절편 찾는 거 알았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그럼 만약에 이차함수에서 그러면은 여기서 사실상 중요하다고 하는 게 최고창 A밖에 없는데, 야 그러면 B하고 C는 안 중요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치, 이 B하고 C의 부는 우리가 어떻게 정해? 라고 하시면서 여기서 물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순서대로 A에 대해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A가 양수이거나 음수이면서 우리가 두 가지 경우로 A가 양수일 때 그리고 A가 음수일 때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바뀌는 걸 알 수 있는데 A가 양수면 뭐 당연하게도 위로 볼록하게 생겼고요. A가 0보다 작으면 얘가 아래로 볼록하게 생긴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A의 부호에 따라서 이 A의 부호에 따라서 이차함수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정해지더라를 너희들이 알아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도대체 B의 부호는 무슨 역할을 해요? 여기 부호 써줄게. B의 부호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은 일단 이거는 약간 어렵기 때문에 우리 먼저 C의 부호부터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의 부호가 뭔지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 C라는 거는 얘들아 잠깐 X에다가 00 넣으시면 지금 C만 남는 거 보이시니? 따라서 우리가 이 C의 역할은 뭐냐면요. C의 역할은 약간 특별해요. C의 역할은 X에다가 0 놨을 때 Y값이 C 나오니까 우리 C의 역할은 아까도 보였지만 X가 0일 때 Y값이니까요. Y 절편인 걸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Y 절편의 역할을 가진다는 건 C는 Y 절편이려면 X가 항상 0일 때의 Y 값이니까 C는 Y축의 교점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차함수와 이 Y축과의 교점인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로 C의 부호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먼저 C가 0보다 크면요. 즉 이차함수와 Y축과의 교점이 0보다 크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X축하고 Y축만 보여주시면 이 Y축을 지날 때 0보다 큰 겁니다. 이 Y축은 지금 여기가 0이죠. 원점이 0이고 원점보다 크면은 0보다 크고 원점보다 작으면 0보다 작은 게 되겠지. 뭐 이차함수가 다음과 같이 지나가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Y축과 0보다 큰 데에서 만나면은 우리가 당연히 C가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뭐 이 이차함수 그래프들은 그냥 제가 그냥 대충 아무거나 두개 그린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C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마찬가지로 X절편이 0이라는 건, 아니 Y절편이 0이라는 거는 X에다가 0 넣었을 때 Y값도 0인 걸 의미하니까 얘는 0,0을 지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이차함수로 그려보면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이차함수 그래프가 생긴 거를 너희들이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점을 지나는 이차함수 그래프가 생기는 거를 너희가 알아볼 수 있겠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C가 0보다 작다라는 건 Y절편이 0보다 작다라는 걸 의미하고 자, 마찬가지로 X가 0일 때 Y축과 0보다 작은 데서 만나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래서 표현하자면은 원점보다 낮은 곳에서 만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죠. 원점보다 낮은 곳에서 지금 만나게 되죠. 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원점보다 더 낮은 곳에서 만나니까 이럴 경우에 C의 부호는 음수다라고 써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안 했던 이 B의 부호는 어떤 것에 영향을 받게 되냐면요. 이차함수에 아까 제가 추계방정식 나오게 됐죠. 추계방정식의 위치에 따라서 추계방정식의 위치에 따라서 B의 부호가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 이런 식의 이차함수 그래프가 있다고 한번 해봐요. 이런 식의 이차함수 그래프가 있다고 해봐. 그럼 우리가 이 이차함수에서 축의 방정식을 찾아보시면 일단 x축, y축부터 표기할까요?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죠. 우리가 이 이차함수의 축의 방정식을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은 축의 방정식이 나오는 걸 알 수 있는데 너희들이 딱 봐도 알겠지만 지금 y축보다 더 오른쪽에 있죠. 축의 방정식이 y축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걸 너희들이 알 수 있으면서 자, 즉 축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면은 우리 최고차항 개수 a와 그리고 1차항 개수 b의 부호가 반대입니다. 부호가 반대인 걸 알 수 있어요. 부호가 반대인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뭐 중요한 내용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이어서 갈게요. 두 번째는 뭐 이런 식으로 이차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겨서 너희들이 축의 방정식 구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y축보다 더 왼쪽에서 만나는 걸 너희들이 알 수 있겠다. 따라서 이 파란색이 경우 즉 축이 y축보다 작은 경우요. y축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 그랬을 때는 a와 b의 부호가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같다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건 뭐 우리가 몇 개의 예를 보면서 나중에 풀어볼 거니까 우리가 이차함수 그래프에서 A, B, C의 부호는 각각의 그래프처럼 나오게 된다더라를 너희들이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예제 몇 개 풀어보시고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번 봅시다. 방금 써드린 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너희들이 잘 알아두시면 되고 자 1번부터 볼까? 보기 한 번에 1번부터 봅시다. 자 다음과 같은 2차 함수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2차 함수가 있는데 이 2차 함수가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7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7에 자 그랬을 때 우리가 abc의 부호를 정하라고 했으니까 뭐 당연히 2차 함수가 지금 아래로 블록으로 생겼으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찾아주시는 a의 부호는 양수인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2차 함수의 축 찾아주시면은 y축보다 이렇게 왼쪽에 있는 거 알 수 있으니까 y축보다 왼쪽에 있으면은 b의 부호는 최고차항 개수와 같다라고 했죠. 따라서 b는 양수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c를 구해주시면 c는 지금 y축과 만나는 이 교점이 원점보다 더 위에 있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양수다라고 써주시면은 너희들이 다음과 같이 2차 함수의 ABC의 부호를 전부 다 알 수 있어요. 뭐 이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166페이지에 2차 함수의 식 작성부 166페이지에 2차 함수의 식 작성부 거기에 나오는 표현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무조건 전부 다 외우셔야 되고 하나라도 모르시면은 너희들이 2차 함수 푸실 때 정말 큰 문제가 되니까 여기 있는 거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 그냥 2차 함수를 풀 생각을 하지 마세요. 무조건 여기부터 외우고 가시고 꼭 외우고 가야만 너희들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가 m,n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또 다른 경우로 2차 함수의 축의 방정식이 x는 m인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각각의 경우에서 나오는 게 서로 다르게 되는데 자 한번 보게 될게. 자 꼭지점의 좌표가 m,n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2차 함수 y는 꼭지점의 좌표가 m,n이니까 x-m의 제곱 더하기 n이라는 이런 완전 제곱식꼴로 바꿔줘야 되는데 우리 지금 최고차항 개수 안 알려줬으니까 최고차항 개수 미지수로 놔야 돼서 A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빨간색 주황색으로 표현된 이 A가 우리는 2차 함수의 최고차항인 걸 알 수 있겠고 아직은 우리가 모르는 좌표죠. 따라서 미지수인 것도 너희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축이 X는 M이라고 나와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그려주시면 되냐면 일단 축이 주어졌다는 건 꼭지점에 X좌표만 주어지고 Y좌표는 주어지지 않은 거죠. 따라서 우리가 x-m의 전
있으면서 n은 미지수니까 내가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합니다. 마찬가지로 최고차항계수 부르니까 미지수로 제가 주황색으로 a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차함수의 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 나왔을 때, 축의 방정식 나왔을 때 너희 각각 이차함수에 대해서 식을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거기서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차함수가 x는 m에서 x축과 접한다라고 해서 x축과 접하는 경우라고 나왔는데 이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가 나중에 가서 배울 거기 때문에 그냥 다음과 같이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고차항계수 아직 미지수니까요.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하시고 그다음에 x는 m에서 x축과 접하기 때문에 x-m에 이렇게 전체 제곱이라고 너희들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은 우리 다음 시간에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에서 배울 거니까 너희들이 꼭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보시면 이번엔 x축과 두 교점 알파, 0과 베타, 0에서 만날 때 2차 함수의 식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x축과 만나는 점이 알파, 0과 베타, 0인 걸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당연하게도 이거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 2차 함수의 x절편인 걸 알 수 있죠. 왜? y가 0일 때의 x값들이니까. 따라서 y가 0일 때의 x값이라는 거는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꼴로 표현할 수 있으면서 2차 방정식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가 있었을 때 y에다가 0 집어넣게 되면은 이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걸 의미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2차 함수를 마찬가지로 최고차항계수는 모르니까 a로 작성하시고 x-알파와 x-베타를 인수로 갖게 다음과 같이 우리가 2차 함수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이 세 가지 경우에서는 너희가 하나라도 까먹게 되면 2차 함수 문제를 아예 못 쓰니까 너희들 전부 다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8페이지에 확인 교재 353번 볼게요. 168페이지에 확인 교재 353번. 꼭 내가 오늘 써드린 이 2차 함수에 대한 특징들은 너희들이 전부 다 아셔야 되고 하나라도 모르는 순간 이 2차 함수 단원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뭐 영어 단어 외우듯이 너희들이 이 2차 함수의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353번에 1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 함수 y는 fx에 내가 이제 어떤 그림이 나왔죠. y는 fx의 꼭지점을 a라고 하고 x축과 만나는 교점을 0,0 0,0하고 그 다음에 6,0에서 만나네요. 여기가 이제 반절이니까 한 이 정도 2차 함수의 꼭지점이 있으면서 다음과 같은 2차 함수가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이 꼭지점의 좌표를 우리가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이 좌표를 O, 그 다음에 B라고 했을 때 우리 삼각형 AOB 여기 삼각형을 보여주시면 삼각형 A, O, B가 이 삼각형의 넓이가 현재 얼마라고 했냐면 81이래요. 81일 때 F1을 구하시래요. 자, 이 2차 함수가 y는 fx라고 주어졌고 자, 그랬을 때 삼각형의 넓이가 81일 때 F1을 구하시래요. 바로 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2차 함수 y는 fx가 x축과 0,0 그리고 6,0에서 만나니까 어떤 식으로 식을 작성해 주실 수 있냐면 y는이라고 쓰시고 최고차항계수 아직 몰라요. 따라서 a라고 미지수라고 놓으시고 그 다음에 0,0과 6,0을 지나니까 x-0, x-6이라고 너희가 작성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x-0을 우리가 조금 간단하게 쓰면 그냥 x라고 써주시고요. x-6인 걸로 우리가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꼭지점의 넓이가 81이래요.
꼭지점의 넓이가 81이네. 자, 그렇다는 거는 아까 우리가 2차 함수가 무슨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했냐면 축에 대해서 대칭 특징을 갖고 있죠. 따라서 근데 x축과 만나는 점이 0,0이고 6,3이래. 근데 얘네들이 이제 서로 대칭이 돼야 될 거 아니니? 대칭이 되려면은 우리 축의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0과 6의 사이인 x는 3인 걸 알 수 있고 x는 3인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일단 a의 x좌표가 3인 것까지는 구했죠. 3인 것까지는 구하고 y좌표는 모르니까 주황색으로 k라고 일단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a는 일단 3,k라고 놓을 수 있겠어.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 AUB의 넓이를 구하시려면 삼각형이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밑변은 지금 0부터 b까지 이 6의 걸 너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이제 높이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높이는 우리가 이 축의 방정식 여기 A에서부터 딱 여기 X축과 수직을 이루는 여기에 우리가 높이인 걸 알 수 있고 이거는 A의 Y좌표인 K가 되겠더라. 따라서 곱하기 K를 한 게 이게 지금 삼각형의 넓이가 몇이 나오냐면은 81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따라서 그대로 계산해 주시면은 약분되니까 3 남고요. 3 곱하기 K가 3K가 81 나오니까 우리가 구하는 K 값은 27이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구하는 K 값은 27이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어. 자, 그랬을 때 우리가 F1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최고치한 A를 알고 있어야 F라는 함수를 전부 다 만족할 수 있으면서 우리가 F1의 값도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우리는 뭘 대입할 거냐면요. 저 3,27을 대입할 겁니다. 3,27이 이 2차 함수 위의 점이니까 3,27을 대입해서 우리 A 값을 구해보려고 해요. 자, 따라서 Y에다가 27을 대입하시면 27은 X에다가 3 대입하면 3A 곱하기 그 다음에 300이 6이니까 마이너스 3 나오겠어요. 여기서 구하는 A 값은 마이너스 9 나오고 27 넣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인 걸 우리가 알 수 있겠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F1은요. 먼저 fx는 우리가 A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에 X의 X-6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구하는 F1은 X 값에다가 1만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5에서요. 답은 15라고 써주시면은 너희들이 답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3번에 1번 같은 경우 15다라고 적어주시면은 너희들이 풀어주실 수 있겠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169페이지에 356번으로 보겠습니다. 169페이지에 356번 볼게요. 356번 보시면 자, 첫 번째 이차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그다음에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자, 이것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쪽 옳지 않는 거라고 나왔네요.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생기냐면 다음과 같이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기고 그 다음에 지나는 전까지 줬는데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3하고 1을 써요. 그러면서 축이 한 2 정도 된다고 나와있겠다. 자, 보시면요. 얘가 지금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나는 x좌표가 마이너스 3이고요. x축과 만나는 x좌표가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그러면 사실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너희들이 무조건 뭘 알 수 있어야 되냐면 2차 함수가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3과 1의 사이인 x는 마이너스 1이 이 2차 함수의 축이 되는 거 너희들이 알 수 있겠죠. 뭐 여기까지 구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먼저 문제부터 적겠습니다. 첫 번째 A하고 B를 곱하시면은 0보다 큰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A하고 C를 곱하시면요 0보다 작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요 B하고 C를 곱하시면은 0보다 작네요. 네 번째 보시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보시면은 A 플러스 2B
플러스 4c가 0보다 크네요. 그래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한번 멈춰보고 너희들 먼저 푼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이 문제를 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볼까요? 우리가 일단 이 A, B, A, C, B, C에 대해서 결국 A, B, C에 대해서 구호를 너무 많이 물어보니까 우리가 먼저 이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로 아래로 올라간 그래프니까 최고차항에 있는 양수라는 거죠. 그리고 축의 방정식, 즉 x는 마이너스 1이 y축보다 왼쪽에 있기 때문에 a하고 b의 부호 같아서 b 또한 양수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우리가 y축과 만나는 이 y 절편이 지금 원점보다 밑에 있으니까 c는 음수인 것까지 빠르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볼게요. a하고 b 둘 다 양수니까 곱하면 당연히 양수보다 크다? 1번은 맞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가 양수고 c는 음수니까 두 개 곱하시면 당연히 음수 나오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겠고 양수 음수니까 마찬가지로 3번까지도 우리가 같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4번과 5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이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리고 a 플러스 2b 플러스 4c 이런 표현들이 2차 함수 그래프에서 정말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표현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먼저 과연 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시면은 자 원래 함수로 돌아가 봅시다. 그럼 y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이런 2차 함수가 나오는데 얘들아 여기 x에다가 1 넣어보시면은 a 나오고요 b 나오고 c 나오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뭐냐면은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x가 1일 때의 우리는 뭐를 구해주셔야 되냐면 함수값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함수값이라고 하면은 y값이 되겠죠. 그럼 x가 1일 때의 함수값을 구해주시면 자 x가 1일 때 지금 x축과 만난다고 했으니까 이것에 대한 함수값은 우리 0인 거 알고 있어서 따라서 4번까지도 우리가 맞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5번 봅시다. 선생님 그럼 4번처럼 얘도 뭔가 x에다가 뭘 대입하면 a 플러스 2b 플러스 4c가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쳐다봤더니 이런 꼴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주시게 되냐면 5번은 꽤나 중요합니다. 너희들이 x에다가 2분의 1을 한번 대입해보자. 2분의 1을 대입하시면요 x에다 2분의 1 대입하면 4분의 a 나오고요 그리고 더하기 2분의 b 나오고 더하기 c가 나와요. 자, 내가 여기다가 양변에 곱하기 4를 할 겁니다. 곱하기 4를 해서 곱하기 4를 하면 a 더하기 그 다음에 2b 더하기 4c가 나오는 거 너희들이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이 2차 함수를 그냥 fx라고 놓으시면 우리가 구하는 a 플러스 2b 플러스 4c는 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x 대신에 2분의 1을 대입한 다음에 4를 곱한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먼저 f가 2분의 1일 때의 함수값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0이고요 1이니까 2분의 1은 0과 1 사이에 있을 겁니다. 이것의 함수값을 찾아주시면 지금 이 2차 함수가 y축이 음수일 때 만나니까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f 2분의 1은 음수인 거 알 수 있고요. 근데 내가 구하라는 게 4 곱하기 f 2분의 1 아니니? 그럼 양수 곱하기 음수 하시면 당연히 얘가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양수가 나왔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 답 5번이구나 라고 써주시면서 너희들이 답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하고 5번은 굉장히 좀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너희들이 알아두시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시간에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하면서 2차 함수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